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먼저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론 보도를 먼저 보시고 이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을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뉴스 보도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시간 전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퇴근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로 대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이른바 한덕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퇴 요구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의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입장문 보면서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의 의혹의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난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만남의 결과로 지난 5월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도 부정을 한 건지 보기에 따라서 모호할 수도 있는데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입장문을 보시면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또는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럼 만남은 인정하는 건지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4월에 한덕수 전 총리와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의미고, 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 이런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에도 취재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상황은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갑자기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대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법원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을 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정을 했고, 또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 또 특검 수사 주장이 나오고 또 어제 대법원장의 퇴근길 촬영이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해석까지 나오자 이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 한덕수뿐만 아니라 뭐 김충식 등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서영교 의원이 청문회에서 녹취를 공개를 했고, 또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파만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재판을 원심 파기 환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덕수하고 짜고
2차 내란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가장 뭐 정황적 증거는 있었죠. 예, 다들 이제 정황적 증거는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서영교 의원은 판단을 한 거예요. 네?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요. 뭐 조이대가 만났다라고 일단 뭐 입장을 내진 않겠죠. 만났어도 만났다라고 입장을 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조이대가 지금 입장을 낸 걸 가지고 제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이대는 만났어도 안 만났다고 그러고 안 만났어도 안 만났다고 하겠지. 만났으면 진짜 큰일이게. 예? 그래서 조이대 입장을 보고 제가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기자들 앞에서 조이대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조이대가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웃고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여유있게 차에 올라타죠,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자신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조이대가 진짜 딱 걸렸으면은 저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자, 요 언론 보도를 함께 일단 보시죠. 이게 이제 종합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열린 공감 방송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얘네들이 이제 저작권을 꼭 걸어가지고, 빨간 딱지를 먹게 만들어 징계를 받게, 제가 그래서 한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열린공감TV에서 5월 1일에 방영했던 내용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해요. 같은 자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변했는데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어차피 예민이 많아 정식으로 물었다 이러지.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후 서용교, 부승찬 의원이 연이어 국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조이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이후 제보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만남 자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만났다. 이거는 저는 강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고 왜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했냐는 의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이런 바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서영교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녹취록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녹취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녹취록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는 게 영상만 봐도 너무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뭘로 확인이 되냐면은 여러분 취재 첩보원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취재 첩보원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제보자면 제보자고 기자면 기자고 정보원이면 정보원이지 취재 첩보원이라는 단어를 왜 저런 단어를 썼을까요? 열린공감TV에서는? 첩보원을 키우는 거야? 열린공감TV가 무슨 정보기관입니까? 첩보원 양성해요? 블랙 요원이 있어? 아니 취재 첩보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제보자면 제보자고, 기자면 기자고, 정보원이면 정보원이지. 취재 첩보원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저런 단어를 쓰는 매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단어를 쓰는 매체들이 있었냐고. 제보자지, 제보자. 그런데 왜 굳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했냐 이거예요. 취재 첩보원이라는, 진짜 뭐 전 세계 어느 언론사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첩보를 해서 방송을 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나다님, 조이되는 대선 개입 목적에 어이없는 파기환송심만으로도 청산의 명분이 차고 넘칩니다. 근거도 부실한 루머에 매달려 똥볼 차는 의원들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대는 그 자체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될 일이야 이게. 이런 녹취록을 안 까도 돼요.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 특검에서. 대법원도 지금 그런 의혹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그 내란 세력들하고 짜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를 선고를 해서 원심 파기를 해가지고 대선 전에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안 치려고 했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대선 출마를 못하려고 막았다. 이 의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이대를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이대를 탄핵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될 일이야. 꼭 저런 녹취를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취재 첩보원이라는 저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서영교 의원이건 정청래 대표건 부승찬 의원이건 이 영상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영상에 버젓이 취재 첩보원이라는 희한한 직함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지능이 모자른 거야? 제보자면 제보자지. 취재 첩보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애초부터 가짜뉴스기 때문에 제보자란 표현을 못 쓴 거예요. 응?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취재 첩보원이라는 희한한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참 한심했던 게 이게 또 무슨 롯본기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 취재 첩보원이라고 제가 열린공감TV 화면을 캡처한 건데 취재 첩보원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4월 15일인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7, 10, 15 이걸 특정을 못해요 여러분? 7하고 10은 그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날짜를 여러 개를 특정할까요 여러분? 날짜를 여러 개 특정한 게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확히 못 들었대.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자 15일은 7일이나 10일은 한음절이니까 7, 10 한음절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15일은 두음절이 되잖아. 7하고 10은 헷갈려도 7, 8, 7, 9 이런 건 헷갈릴 수 있지. 그렇다 칩시다. 15는 헷갈릴 수 없는 단어라는 거야. 15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못 들었다고 해도 7일인가 10일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쯤 되면은 4월달에 있는 날짜는 다 찍은 거예요. 4월달에 있는 날짜는 왜 이렇게 날짜를 흐트러뜨렸겠어요 여러분?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교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7, 10, 15일까지 15라는 숫자하고 7하고 헷갈립니까?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그렇게 4명이
만나갖고 점심을 먹었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조이대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야. 이재명이 이재명이 사건 대법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 글쎄. 이러면서 자, 그때 4명이서 한 얘기가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몬다고 이랬대. 내각제가 여기 왜 나옵니까? 네? 아니, 내각제가 여기 왜 나와요? 자, 이거 내각제 내각제 병자들한테 약 팔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한덕수로 우리가 가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응? 그 누가 내각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고 내각제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내각제가 만약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됐어.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안 됐어요. 예? 쟤네들이 유죄 선고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에서는 막 후보를 못 내고, 그래, 후보를 못 냈다 칩시다. 후보를 못 내고 한덕수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되면은 내각제가 돼요, 여러분? 한덕수가 되면은 내각제가 되냐고. 민주당 의석수가 170석이 넘었는데 당시에는,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런 당들의 의석수를 다 합치면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이에요. 복만삼님. 저 바보 취재 첩보원은 15야 밝은 둥근 다리 두둥실 떠오르면 이 노래도 모르나 보네. 저걸 헷갈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민주당 의석이 민주진보진영 의석이 190석이 가까운 상황인데 한덕수가 대통령 됐다고 내각제가 돼요? 그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와, 이재명 대선 후보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한덕수가 대통령 된 기념으로 자, 내각제로 가자 이렇게 됩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놈이 쓴 소설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에요. 이게 정천수가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 거짓말은 잘하는데 공부를 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각제라는 카드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면은 그나마 그런가?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각제가 되냐고. 그 민주당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조이대랑 한덕수랑 김충식이랑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롯봉기스러운 얘기를? 아니, 이런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좀 속아 넘어가주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이라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뭐에 눈깔이 뒤집혔는지 이 말을 믿어요. 취재 첩보원의 말을 믿어. 에? 그리고 이 취재 첩보원은 그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건데? 누가 얘기해줬대요? 김충식이 얘기해줬대요? 김충식이 그런 얘기를, 그 중요한 얘기를 아무한테나 막 얘기해줘?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군데?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AI가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뭐 돈이 없어갖고 AI로 더빙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더빙을 한다는데 뭐 여직원이 했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전혀. 정치를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녹취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취재 첩보는 무슨 소리고 내각제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거를 민주당 당대표하고 서영교 의원이 사선입니까? 부승찬 의원은 뭐고 이게? 잘 보세요. 그 인터뷰에 전현희 의원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특검 대책위원장이죠. 여러분, 전현희 의원이 특검 대책위원장이잖아.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에서 뭐 대책이 나온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전현희 의원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검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전현희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내란 특검 합의했을 때 김병기 의원이 법사위와 특검에도 특위에도 특검이 아니죠, 특위에 법사위와 특위에도 과도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그랬어.
그때 특위가 검찰개혁 특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특검 특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는 뭐 정확히 표현을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상 내란 특검 문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이 전현희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유추가 돼요. 근데 전현희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어. 이미 녹취록을 깠는데도. 응?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전현희 의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신이 없는 걸 가지고 왜 질르냐고. 제가 그 여자 정청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서영교 의원,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을 여자 정청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가볍기가 헬륨 못지않은 그런 가벼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조금만 제가 뭘 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만 딱 집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녹취다라는 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여러분. 취재 첩보원, 내각제 두 개 딱 잡으니까 끝나잖아. 아니 가평 산골에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아는 걸 어떻게 여의도에서 정치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사기에 당합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절박하거나 하나는 욕심이 많거나. 이 두 가지가 저는 겹쳤다고 봐요. 절박해서 욕심이 많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되치기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충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MBN인가? 예, MBN에서 김충식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거론된 인물들과 만난 사실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동석한 걸로 거론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측근도 MB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오후 2문장짜리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한 전 총리는 물론 누구와도 사건을 논의한 적 없고 제기되는 의혹 관련 만남도 가진 적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에는 대응하지 않았지만 식사 의혹까지 공세가 커지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된 사업가 김충식 씨도 MBN과 만나 직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것 다 사실 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김 씨 역시 조 대법원장이나 한 전 총리와의 만남은커녕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도 올라를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람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국회에 의혹을 제보한 매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김 씨는 밝혔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측근으로 김 여사가 대선 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만나다든가 그러면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김 씨는 동석한 걸로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시절 종종 만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식 때 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한 전 총리도 사석에서는 만난 적 없다며 식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자,
일단 뭐 한독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은 다 부정을 했어요. 일면식도 없다. 정상명이든 뭐 아예 한독수나 조이대나 일면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충식은 식사한 적이 없다. 얼굴을 본 적은 있다. 정상명은. 그것도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동부지검장 시절에 뭐 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다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조이대 억울하면 특검 조사받으라. 본인 의혹엔 가볍게 입을 열어. 억울하면 특검 출석해서 조사받고 결백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결백을 증명하면 돼요. 자, 새 날짜죠. 새 날짜. 새 날짜가 있잖아. 7일, 9일, 15일을 얘기를 했어요. 저 녹취록에서는. 그럼 15일에 이 새 날짜에 저 네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게 조이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동선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면 되느냐? 김충식이 하면 돼. 정상명도 할 필요가 없어. 한덕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할 필요가 없어. 한 사람만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 자, 그런데 이 보세요. 김충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서 만나시고 우리 김 원장님이 조정을 다 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200, 300번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헐뜯어보고, 나는 헐뜯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헐뜯어서 정말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정말 서글픕니다, 서글퍼. 그럼 전혀 4월 20일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나오는데 몇 번을 했다고 이렇게 뭐 복집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거는 다 있으시죠? 그날 어디 가서 다른 데 있었던. 우리가 그날 뭐 카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도 쓰고 핸드폰으로 kod을 쓰니까. 핸드폰 어디 저장한 것도 쓰고 다 있잖아요. 저희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서 만나시고 우리 김 원장님이 조정을 다 하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200, 300번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헐뜯어보고, 나는 헐뜯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헐뜯어서 정말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 마음가짐, 정말 서글픕니다, 서글퍼. 그럼 전혀 4월 20일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나오는데 몇 번을 했다고 이렇게 뭐 복집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거는 다 있으시죠? 그날 어디 가서 다른 데 있었던. 우리가 그날 뭐 카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도 쓰고 핸드폰으로 kod을 쓰니까. 핸드폰 어디 저장한 것도 쓰고 다 있잖아요. 저희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충식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기 뭐 김충식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도 안 믿어요. 저 사람 말을 왜 믿습니까? 전혀 안 믿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증거를 믿는 거지. 자, 김충식이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야. 뭐 카드, 전화, 지금 다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전혀 만난 일이 없다. 200%, 300% 거짓말이다. 그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김충식이 열린 공갈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누구 말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뭐, 바이올렛님? 김충식 말을 믿어요? 누가 김충식 말을 믿어? 증거를 믿지. 증거가 있대잖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증거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선거님, 빌미 제공 제대로 한 좋은 성과, TV조선에서 숨천수 성매 전과자로 방송했다네요. 정천수 TV조선 고소해야지. 이제 탈탈 털겠지 또.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국민의힘하고 정천수에 대해서 또 탈탈 털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동안 뭐 민주진보지정에서는 다 확인했던 건데 이게 사회적 공론화가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성매매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벌금 맞은 거 이것만 가지고도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조이대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떠나서 조이대는 완전히 지금 털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 조이대를 탄핵시키거나 조이대를 특검에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가짜뉴스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돼버리면 조이대는 면죄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이대 살려주는 거지. 아니 이런 짓을 왜 하냐고 저는. 확실치도 않은 거를. 이거는 잘 보세요. 너무 쉬워요 입증이. 제가 볼 때는 청담동 술자리 때랑은 양상이 다를 것 같아. 양상이 다른 게 본인들이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자신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소를 먼저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론화 되기 전에 김충식이 먼저 고소를 했어요. 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야. 그래서 김충식이가 4월 제가 뭐 7일이건 9일이건 15일이건 그 자리에 뭐 없었다라는 게 같이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조이대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구도에도 결정적인 저는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차피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건데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전에. 완전히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당을. 되치기 될 가능성이 거의 99%인 이런 문제를,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김충식이 뭐 증거를 내놓는지 못 내놓는지 이 문제를 떠나서 저 녹취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첩보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이 안 돼 지금. 적어도 청담동 술자리 사건 때는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의 존재가 확인이 됐어. 뭐 나중에 가서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뒤에 엎긴 했으나 그 뭐 첼리스트인지 뭔지 그 사람의 존재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그 누굽니까 저기 이세창하고도 폭로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첼로랑 같은 술자리에 있었고 마치 윤석열도 그 자리에 있었듯 듯한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어. 강진구 기자하고. 그걸 가지고 폭로를 했는데도 결국은 한동훈과의 재판에서 일단 1심이지만 유죄가 나왔어요 지금 민사에서.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은 청담동 술자리 녹취록에 비할 바도 안 돼요 이거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군데? 아니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술한 거를 어떻게 믿냐고. 과연 저 여성이 저는 그 첩보원이 존재를 할까? 예? 그것조차가 의심스러워요. 그것조차가. 자 보세요. 예. 조이대 한덕수 의혹 제기, 부승찬 고발. 예?
자, 그래서 이거 뭐 시민단체 드린 거죠. 예,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불상의 제보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에 안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보수 쪽에서 먼저 이제 고발하고 치고 들어왔어요. 이제 수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유튜브 정화해야 된다, 유튜브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요, 여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저 열린 공감에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저 보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누가 봐도 저건 믿을 수가 없는 보도인데. 근데 저는 정천수가 무덤 잘 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덤 잘 판 거야, 저거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돼. 뭐 압수수색 들어가죠, 이제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린 공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쟤네가 압수수색 들어가지,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녹취가 됐는지, 또 정천수도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저 여자는 누군지. 물론 뭐 취재원이다, 취재원의 뭐 신변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버티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만 해도 이건 답이 나오는 거야. 벌써 뭐 증거인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그 충분히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마구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예컨대 그 얼마 전에,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닌 게, 우상호 정무수석, 여러분.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김병기를 배후 조종해가지고 김병기가 내란 특검을 야합했다, 이거 유튜브마다 다 방송했죠. 그거 사실이 아닌 거 확인됐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김병기 의원을 배후 조종해가지고 내란 특검을, 대통령 뜻을 왜곡해서 내란 특검이 통과되도록 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지난주에 쫙 퍼졌어.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주 죽일 놈이 됐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아니잖아. 전혀 아니잖아요. 다 확인도 된 얘기고. 근데 누가 책임집니까? 한 놈이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거는 박시영 TV에서 처음 실명이 언급이 됐어요. 박시영이 어디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시영이 뜬금없이 우상호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유튜버들마다 다 받아 써가지고 순식간에 기정사실이 돼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당대표는 연관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 다 뒤집어 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가짜가 되고 나면 책임집니까, 누가? 저는 언젠가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누차 강조를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정천수가 5월 달에 저런 기사를 쓰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되는, 진짜 뭐 출처불명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처불명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녹취 내용만 봐도 너무 허접하잖아. 근데 아무튼 그때는, 열린 공감이 그거 가지고 슈퍼챗 장사하고 그냥 끝났어. 그리고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정천수가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불을 붙였어요? 이거 받아서 방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이 불을 붙였잖아. 이미 다 끝난 이슈인데, 다 죽은 이슈인데, 뜬금없이 5월 달에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9월이죠? 5월 달에 보도된 거를 뜬금없이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인 게 김어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왜 지금 여기에 불을 붙였을까? 김어준이. 최혁진이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으니까 최혁진이 불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게, 김어준이 최혁진을 데려다가 마이크를 안 줬으면 불이 안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김어준이 최혁진을 데려다가 마이크를 주고, 그거는 정천수한테 마이크 준 거하고 똑같아요. 정천수한테 마이크를 준 거랑 똑같이
최혁진한테 주고 최혁진이 거기서 트니까 생각 없는 그죠? 최욱이가 그걸 또 받아요. 또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퍼뜨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몰라.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로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보가 돌고 돌아서 열린 공간 본 사람이 저한테도 그런 제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제보를 하시냐면은 가끔 저한테도 이제 문자나 텔레그램 그런 게 뭐 카카오톡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제가 방송한 내용을 다른 채널에서 이제 그 유튜버들이 그런 걸 잘해요. 컨텐츠가 컨텐츠를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방송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은 다른 방송을 표절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표절 방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뭐 몇 달 전에 했던 방송인데 그걸 최근에 누군가가 표절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면은 그걸 본 시청자가 최평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제보가 있었어.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줘. 그 제가 방송했던 내용인데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했던 방송을 딴 사람이 표절해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방송한 거를 그걸 그때 가서 처음 보고 저한테 제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웃긴 거지 저는. 그게 제보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롯봉기예요. 그래서 제가 롯봉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것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남의 방송 카피 떠가지고 방송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것도 왜곡해가지고 이게 돌고 돈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한 넉 달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 이 넉 달 동안의 시간에 돌고 돈 거야. 이게 다 돌고 돌아가지고 누가 처음 했는지도 모르고 너도 나도 제보를 한 거예요. 너도 나도.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진짜 황당합니다. 제가. 이건 딱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정천수는 5월 달에 방송해가지고 그걸로 장사할 거 다 하고 잘 빨아먹고 끝났어. 잘 빨아먹고 끝났잖아. 정천수는 장사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장사가 다 끝난 거야. 그런데 그걸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왜 지금 불을 붙였냐 이거예요. 김어준이 왜 불을 붙였냐? 그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야. 다 끝난 일을 왜 지금 불을 붙였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냐면은 조이대를 날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조이대를 날려야 되겠다. 자, 조이대를 날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자, 이걸 터뜨린 거야. 이제 와서. 그러면은 왜 지금 조이대를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이대를 왜 지금 날려야 될까? 저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제 추론이에요. 평론가니까 그냥 평론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개박살이 났어요. 지난주에 내란 특검 야합 사태로 개박살이 났어. 자, 이거를 덮기 위해서 자, 두 가지 이슈를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슈를 흔히 이슈로 덮는다고 그러잖아.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내란 특검 이슈하고 조이대 그죠? 조이대 뭡니까? 특검? 조이대 사태. 이걸 갑자기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조이대로 이슈를 도배를 해버렸어. 진보 유튜버들이. 아니 조이대 저는 뭐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슈를 이슈로 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제인님이 이런 거 써주셨는데요. 문통 살려야 되나? 그것까지 겹쳤죠? 정청래, 조국, 문재인, 자 문조털레가 다 작살나는 상황이잖아. 최강욱까지 제가 문조털레 강의 다 박살난다. 저기 뭐냐 화요일 방송까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기 얘기를 할게요. 사기 당하는 사람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두 가지야. 욕심과 절박함 두 가지가 겹치면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고 그랬잖아. 절박한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무리하게 판을 키운다는 거야. 무리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이대 특검에서 차분히 수사를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판을 빨리 키우려고 선정적인 걸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 뭐죠? 그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 여러분 검찰청 해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검찰청 해체 며칠 남았어요? 25일 하는 거잖아요. 검찰청 해체 25일까지 해야 되잖아.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청래 대표가 공약을 지킨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정보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뭐 저보다도 정보를 잘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 25일날 검찰청 해체되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다 통과됐어 벌써? 이거 덮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슈를 일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자, 두 가지 이제 저는 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의심. 하나는 뭐냐? 자, 지금 문조탈래가 다 위기에 놓여 있어. 심지어는 최강욱도 결국은 제가 화요일날 방송 중에 최강욱 징계를 했는데 다운권 정치 1년으로 대충 덮고 갔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이 이낙연 만나서 난리야. 정청래는 또 김병기한테 독박 씌우려다가 걸려가지고 또 난리야. 조국은 그냥 비대하고 있어요. 조비대하고 있어. 똥꼬 닦고 앉아있어. 자기 똥꼬도 못 닦고 있어. 그리고 정청래는 지금 검찰청 해체는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해체가 될런지도 몰라.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이대 이슈를 키운 거 아니냐. 근데 이슈를 키우려니까 뭔가 섹시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섹시한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뭔가 이슈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 이거 하나 하고 다른 데로 좀 돌려야지. 물기를. 김어준이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잖아요. 맨날 조국 얘기 왜 안 하냐? 문재인은 왜 얘기 안 하냐? 정청래, 김병기 얘기는 왜 안 하냐? 아니 2주 동안 가장 큰 이슈가 조국당 성비위 사건, 그 다음에 김병기, 정청래, 김병기 야합 사건, 그 다음에 이슈가 문재인, 이낙연 야합 사건. 이 세 가지가 2주 동안 진보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이슈인데 진보 민주 진영을 대표한다는 김어준이라는 스피커는 이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조국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1분 얘기하고 끝났어. 자, 김병기, 정청래 야합 사건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낙연, 문재인 야합 사건은 대충 뭐 이재명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이재명이다, 이런 개소리를 1, 2분 떠들고 끝났어. 아니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야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은. 그러니까 물기를 돌리려고 이지랄 한 거 아니냐 이거지. 물기를 돌리려고. 그런데 자, 이 첫 번째는 물기를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저는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웬간한 거 가지고 물길이 안 돌아져요. 응? 안 덮여져. 좀 섹시한 게 나와야 돼. 선정적인 게 나와야 돼. 선정적인 거. 그런데
열린 공갈 녹취록만큼 선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에? 녹취가 막 나오는데 그보다 더 선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엉뚱한 쪽으로 이슈가 다 넘어간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응? 이게 만약에 다 뒤집히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고요. 누가. 그러면 적어도 저는 자 그런 아무리 아까 욕심과 제가 절박함 때문에 자 사기를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대포나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다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잖아 지금. 그죠? 막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절박하잖아. 그 다음에 욕심도 많아요. 왜? 정청래는 연임해야 되잖아. 연임을 해야 되는데 검찰 해체가 안 돼. 준이의 노 마녀사냥님. 예, 정청래 당원들에게 환심 사려고 포상카드 드러슈 전 거절 포상하고 있습니까? 이 판국에 만약에 25일에 국민의힘 애들이 막 필리버스터하고 막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25일에 통과가 안 됐어. 사실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 안 돼도 괜찮다고. 한 달 뒤에 하나 6개월 뒤에 하나 뭔 차이가 있냐. 내가 좀 불편한 건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셨잖아. 뭐 빨리 하면 좋긴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절박할 게 없는데 정청래는 절박해. 왜 절박합니까? 당대표 연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연임하고 싶잖아. 연임을 해야 되는데 씨발 약속 그나마 제일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공약인데 이게 공약을 못 지키게 생겼어. 공약을 못 지키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냥 절박하지. 환장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야. 근데 저는 정천수가 저런 거 가지고 있었으니 적어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까고 이러기 전에 여러 가지로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게 유탐사에서 다 보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잘 모르겠어. 유탐사에서 뭐 그것 때문에 유탐사랑 또 열린 공갈이랑 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도를 다 했잖아요. 유탐사 말이 맞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 제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탐사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반론이 나오고 있으면 그것도 진보 진영 내에서 반론이 나오고 있으면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지. 정천수의 보도가 허술하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반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유탐사 방송은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봤더니 충분히 신빙성 있는 문제제기야. 그럼 그런 큰 건을 터뜨릴 거면 적어도 반론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터뜨리고 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참 저는 큰 화가 돼서 돌아올 가능성. 예. 제가 이제 아까 열린 공갈 전문가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몇 년 동안 저 지켜본 거예요. 예, 몇 년 동안 지켜봤어. 이 동물농장 애들이 하는 짓은. 그리고 다 떠나서 저 보도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지들이 유탐사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네? 뭐 크로스 체크가 안 됐다 뭐가 어쩌다 그럼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던 놈들이 다 떠났어요. 예? 그렇게 공격을 하던 놈들이 지들은 그거보다 더 허술한 내용으로 방송을 해? 예? 그게 여러분 볼 때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들도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기에 당하는 거야.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냉정해지지 못하고.